이번 영상은 메타인지를 심리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드라마 속 상황은 이렇습니다. 회사 직원 단체 회식이 있었습니다. 주인공 박동훈 부장은 먼저 자리를 떴고 직속 부하 직원이 박동훈 부장 뒷담화를 합니다. 드라마 속 박 부장은 승진에 욕심이 없고 남의 단점을 뒷담화하거나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인물인 도준영은 박 부장과는 정반대의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도준영은 박 부장의 학교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대표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부하 직원의 뒷담화는 어떻게 해서든 잘나가고 있는 도준영 대표가 아니라 무능한 박 부장에게 문제가 있다는, 그래서 부장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술김이죠. 뒷담화는 당사자의 귀에 그것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라는 것이 돌고 돌죠. 이런저런 일들이 엮이며 박 부장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직속 부하 직원이 비록 술김이긴 하지만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 박 부장은 인간적인 실망을 느꼈고 그 직원한테 전화해서 잘못했습니다 라는 사과를 받아냅니다. 부하 직원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런데 부하 직원의 그 뒷담화를 전한 것이 바로 또 다른 주인공인 지한입니다. 회사에서 지한이 그 부하 직원의 뺨을 때렸다는 소문이 돌자 박 부장이 지한을 다그쳤고, 다그침 끝에 지한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부하 직원의 뒷담화하는 자리에 지한이 있었고 그 뒷담화를 듣고 지한이 뺨을 때렸죠. 아래는 상황이 끝난 뒤 박 부장이 지한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뒤에서 욕하기도 합니다. 비록 친한 사이라고 해도 나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겪어봐야 알죠. 평소 믿었던 동료가 나 없는 자리에서 나에 대해 뒷담화를 한다면 누구라도 멘탈이 흔들릴 겁니다. 드라마 속 박 부장은 인간 다 뒤에서 욕해 라고 말합니다. 뒷담화가 보통 사람의 평균적인 모습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담에는 뒷담화 말고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보통 사람의 공통된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배고프면 들러붙고 배 부르면 떠나간다. 따뜻하면 쫓아오고 추워지면 내버린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공통된 병이다. 배고픈데 나한테 먹을 것이 있어 보이면 쫓아와 들러붙고, 배부른데 나한테 먹을 것이 없으면 내버리고 떠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공통된 병입니다. 최근담에서는 이런 사람의 특성을 보통 사람의 공통된 것이라고 했으나 동시에 병이라고 분명히 해두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병인 줄 알고 그것을 경계하라는 말이죠. 그것이 병인 줄 모르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는 의문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병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는 결코 편안할 수 없습니다. 짧은 시간은 오히려 더 성공한 듯 보일 수도 있지만 긴 시간 속에서는 반드시 실패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배고프면 들러붙고 배부르면 떠나는, 나에게 뭔가 뜯어낼 것이 있으면 쫓아오고 없으면 내버리는 그런 사람과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홀로 고립됩니다. 그래서 나만 왜? 라는 질문은 짧은 시간만 생각하면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의 삶의 시간 속에서는 틀린 질문입니다. 만약 내가 뒷담화 당하는 입장이라면 메타인지를 이용해 그 상황을 다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애초에 드라마 속 뒷담화나 최근담의 이야기와 같은 저런 일들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때로 간혹 되기도 하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 세상은 유토피아죠. 그런 세상을 기대하고 상상할 수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글쎄요, 드뭅니다. 그래서 뒷담화 당하기도 하고 좀 가지고 있으면 뜯기기도 하고 없으면 버려지기도 합니다. 이때 그런 일들이 그럴 수도 있는 일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래,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라는 마음가짐과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마음가짐은 무척 다릅니다. 없었으면 좋았을 일이지만 나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철저히 인정의 자세로 들어가야 마음의 흔들림이 적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인정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연습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마음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죠. 이때 자신의 마음을 한 걸음 떨어져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타인지의 모니터링이죠. 이렇게 어떤 것이 현명한 마음인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막상 상황에 처해서 자신의 마음이 다른 쪽으로 흔들리는 것을 본다면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비록 그것이 뒷담화라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지혜로운데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니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말은 자기 마음의 흔들림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자기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시간이 주어지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 마음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게 됩니다. 이때 만약 자기 마음의 흔들림을 뒷담화를 한 그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도 자신의 믿음을 따라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피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자신은 변할 것이 없고 그런 상대가 변해야 하는데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상대의 뜻에 좌우되는 일이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을 만나면 만나서 힘들고 만나지 않을 때에도 혹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쩌지 라는 생각으로 어려워집니다. 이처럼 문제의 상황에서 자기를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비록 상대가 변하지 않더라도 자기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다음번 비슷한 상황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그런 상황이 두렵지 않아지죠. 하지만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는 무척 중요합니다. 내가 원인으로 지목하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합한 모든 마음은 심지어 꿈에서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길을 찾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마음의 흔들림이 적다면 고수, 그래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려고 하지만 잘 안되고 마음의 흔들림이 많다면 중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며 마음이 오직 흔들릴 뿐 자신의 흔들림을 한 걸음 떨어져서 살펴볼 수 없다면 하수입니다. 하수는 메타인지가 전혀 연습되어 있지 않았고 중수는 메타인지의 개념은 알지만 아직 충분히 연습된 상태는 아니고 고수는 충분히 연습되어 있습니다. 메타인지를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보다 더 지혜로운 것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자신의 마음을 그쪽으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니터링과 지금 말씀드린 컨트롤이 메타인지의 양날개입니다. 보다 지혜로운 마음에 대해서는 최근 단과 같은 동양 고전에 자료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제의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이 지혜롭지 않은 쪽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동시에 보다 지혜로운 마음을 내어서 써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아차림은 모니터링에 해당하며 이를 위해서는 명상이 연습되어야 합니다. 보다 지혜로운 마음을 내어서 써보는 것은 컨트롤에 해당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공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니터링과 컨트롤의 과정을 통해 메타인지가 연습되고 길러지며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명상과 공부 그리고 그 둘을 바탕으로 한 성찰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